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환경부 장관, 테슬라 배터리셀 생산 검토. 테슬라가 독일 기가팩토리 인근에 짓는 물류 창고를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에 이어 독일에도 배터리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전기차 투자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악셀 보겔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독일 농업환경-기후변화 보호국과의 회의에서 테슬라가 창고 일부를 배터리 셀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작년 말 독일 규제 당국에 추가 건물 건설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베를린 기가팩토리 인근 약 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건물을 올리는 계획으로 테슬라는 당시 물류 보관으로 목적을 밝혔었다. 테슬라가 배터리 셀 투자를 추진하며 독일 기가팩토리가 유럽 내 핵심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5월부터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의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드론 촬영 영상에서는 공장 지붕과 외벽이 거의 지어지고 장비 설치를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테슬라는 독일 기가팩토리에서 모델 3와 모델 Y 등 연간 5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배터리 투자가 현실화되면 부품부터 완성차까지의 양산 체제가 독일에 구축된다. 테슬라는 작년 9월 배터리데이에 4680 원통형 배터리 셀을 공개하고 양산을 선언했다. 이 셀은 지름 46mm, 길이 80mm로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5배,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16% 늘어난 제품이다. 테슬라는 2022년까지 연간 100GWh의 생산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 배터리 셀 시험 생산 라인을 신설한 후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증축을 진행하고 있다. 텍사스 기가팩토리에도 배터리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테슬라가 작년 10월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 GHD 서비스를 통해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에 제출한 장비 계획 문서에는 배터리 공정에 필요한 질소 탱크가 포함됐다. 테슬라가 배터리 양산에 드라이브를 걸며 파트너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파나소닉은 내년부터 네바다주 기가팩토리원에서 테슬라용 4680 원통형 배터리 셀을 생산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이나 미국에 추가 투자를 단행해 4680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샘플 제품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세미 전기 트럭 주행 테스트 영상 공개. 테슬라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대형 전기 트럭 세미의 시험 주행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세미 트럭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내 수킬로미터 길이의 시험 트랙을 계속해서 도는 모습이 담겼다. 트레일러를 연결하지 않고 빈 트럭만으로 시험 주행을 시행하고 있었다.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랙은 시험 주행 중인 세미 트럭의 디자인이 과거 시험 차량에 비해 조금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새롭게 제작한 시제 차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테슬라가 생산을 시작한 최신 4680 배터리 셀이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7년 11월 처음 공개된 세미 전기 트럭은 최근 개발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시험 주행에 들어가 2019년과 2020년에 일반 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하거나 이동 중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테슬라 세미 트럭은 각각 483km, 805km의 최대 주행 거리를 가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판매 가격은 대당 2억 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월마트와 펩시 등에서 약 2,000대의 사전 주문 계약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세미 트럭 초도 생산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 고객 인도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충전 대신 배터리 갈아 끼는 전기차. 중국에서 대세될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를 다 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대신 미리 충전된 다른 배터리로 신속하게 바꿔 끼는 방식의 전기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 향후 중국에서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가 시장의 대세가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상하이자동차는 최근 배터리 교체형인 전기 승용차인 EIO 신속 교체 모델을 출시했다. 중국의 대형 완성차 업체인 상하이자동차가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중국에서는 전기차 스타트업 중 하나인 니오가 주도적으로 배터리 교환식 전기차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형 완성차 업체까지 시장 개척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는 다 쓴 배터리를 빼고 미리 충전해 놓은 새 배터리를 넣는 과거의 일반적 스마트폰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용자가 배터리 교환소를 찾아가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수분 만에 배터리를 갈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사용자들이 배터리를 임대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우선은 배터리가 달리지 않은 전기차를 상대적으로 싼 값에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유소처럼 촘촘하게 배터리 교체소를 지으려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해 지금까지 획기적인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과거 니오는 2020년까지 중국 전역에 1,100개의 배터리 교체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만들어진 것은 약 200개에 불과했다. 다만 최근 들어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교환식 전기차가 점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리빈 니오 회장은 지난 2월 자사의 신규 주문 전기차 중 55%가 배터리를 떼고 판 배터리 교환식 제품이었다고 최근 밝혔다. 상하이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교환소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량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택시 회사 등 기업 고객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 회사가 내놓은 EIO 신속 교체 모델의 첫 고객은 상하이의 두 대형 택시 회사다. 이런 변화에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중국은 작년 5월 내놓은 국무원 연간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 권장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신인프라 중 하나로 규정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작년 7월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떼어 판매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 역시 신속히 진행했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할 배터리 대량 구매, 대여 교환소 운영을 위한 사업자들 간의 이합 집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니오와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은 작년 8월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에 배터리를 대여해주는 합작사 우한웨이렁 배터리 자산을 세웠다. 회사 자본금은 14억 4천만 위안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전역의 주유소가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로 활용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의 장위저 회장은 지난 춘제 기간 니오의 배터리 교환소를 찾아가 시찰했다. 시노펙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 회장과 니오의 리 회장은 지난달 24일 직접 만나 전기차 배터리 교환 시설 건설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넓은 중국 국토의 특성상 한 번 주행하면 1,000km를 넘기는 일이 많은 화물차 역시 배터리 교환식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중국의 화물차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 및 기업들은 작년 9월 중국 전기 트럭 산업 촉진 연맹을 결성해 화물 트럭 배터리 표준 제정 절차를 논의 중이다. 중국과 학원 오양민가우 원사는 전기 트럭은 운행 거리와 배터리 비용이라는 양대 난제에 직면했지만 배터리 교환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테슬라 라이벌 샤오펑 광동성 투자기관으로부터 872억 원 투자 유치. 테슬라 라이벌인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체 샤오펑이 광둥성 투자기관으로부터 5억 위안의 투자를 유치했다. CNBC에 따르면 샤오펑은 광둥성 광둥위차의 투자홀딩스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조달했다. 유치한 자금은 샤오펑의 자회사 광저우 청신뜨동 자동차 테크놀로지 유한공사의 사업 확장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펑은 2014년 광저우성에 본사를 설립한 자동차 제조업체다.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기업 공개를 통해 15억 달러를 조달하고 종목 코드 XPEV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했다. 조달한 자금은 사업과 생산 능력 확대에 사용하며 테슬라와 니오, 비아디 등 전기차 제조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한편 샤오펑은 1월 광둥성에 5개 은행과 전략적 협약을 체결해 128억 위안의 신용공여 한도를 받았고 사업 운영, 생산, 판매 체계에 사용할 방침이다. 샤오펑의 주가는 지난해 폭등 후 최근 약 18% 빠졌다. 애플카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카. 결국 중국과 손잡나.
애플이 기존 자동차 회사 중 애플카를 생산할 협력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세계 최대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 자동차 업계의 구애는 이어지고 있다. 아직 애플이 애플카를 직접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현 분위기라면 애플이 실제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 중국 기업들과 협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 초 국내외 자동차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애플과 현대차 그룹의 협업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 이와 관련한 한국거래소 심리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뿐 아니다. 최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또 다른 유력 후보로 알려진 닛산은 물론 폭스바겐과 BMW 등 독일 자동차 회사도 애플과의 협업 가능성을 차례로 배제하고 나섰다. 애초에 애플과 기존 자동차 회사의 동거는 쉽지 않았다. 애플은 궁극적으론 기존 자동차 회사의 최대 경쟁자가 될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기존 자동차 회사로선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의 협업 기회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 협업이 결국 본인의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기도 했다. 이미 기존 자동차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 역시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애플을 꼽았었다. 애플과의 협업설이 돌던 기존 자동차 회사의 강한 거부는 오히려 애플이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라는 방증이다. 니콜라스 피터 BMW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달 8일 미국 통신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진출 관련 질문에 난 매우 편안히 자고 있다며 이를 걱정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폭스바겐 허버트 다이스 최고 경영자도 지난달 우리는 애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었다. 현대차 그룹 역시 애플과의 협업설만으로도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큰 폭 오르는 등 애플과의 협업에 대한 메리트를 온몸으로 확인했으나 결국 협상 성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16일 관련 보도에서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는 폭스콘 역할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결국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처럼 중국에서 답을 찾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1일 애플이 기존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 즉 폭스콘 등과 애플카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폭스콘의 모 회사 헝하이정밀공업을 비롯한 중국 기업의 애플에 대한 구애는 그만큼 크다. 폭스콘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 체제 구축을 시작했다. 또 1월 중국 지리자동차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미국 신생 전기차 회사 패러데이 퓨처 등과도 손잡는 등 사업 확장 의지를 보이고 있다. 리왕웨이 헝하이정밀공업 회장은 지난달 말 올해 새 전기차 2에서 3종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폭스콘뿐 아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애플과의 협업에 목말라 있다. 중국 자동차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 자국 시장에 힘입어 몸집을 불렸으나 여전히 세계 자동차 시장에선 변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중국산 자동차의 수출 규모가 100만 대 남짓으로 자국 시장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게 그 방증이다. 막대한 자본력은 물론 기술 면에서도 상당 부분 세계 선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평하지만 아직 이를 인정받진 못하고 있다. 애플과의 협업은 이 같은 분위기를 한 방에 역전할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애플로서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카드다. 아이폰 위탁 생산 기업 폭스콘의 성공 사례가 있는 데다가 중국과의 협업은 곧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의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는 세계 최상위 배터리 기업으로 꼽히는 CATL을 비롯해 BYD 등 전기차 생산에 강점을 가진 현지 회사가 즐비하다. 테슬라의 안전벨트, 에어백 관련 센서를 제공하고 있던 조이슨 일렉트로닉스도 중국 기업이다. 애플이 원하는 게 자체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단순히 자동차 위탁 생산을 위한 공급망이라며 현재로선 중국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중국 자동차 업계 그리고 세계 자동차 업계의 시각이다. 쿠팡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택배 사업 시동 거는 쿠팡. 2일 싸움 치열해진다. 시장에 또 한 번 과열 경쟁이 일겠죠. 택배업계의 한 임원은 쿠팡의 택배 운송업 진출을 놓고 이같이 말했다. 쿠팡의 택배 사업 진출이 업계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체 물량만 5억 개 이상인 쿠팡이 3자 물류까지 더한다면 한진 롯데를 단숨에 넘어설 공산이 크다. 뉴욕 증시 상장으로 5조 원의 자금을 확보한 쿠팡은 장기적으로 업계 1위, CJ 대한통운도 위협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올해 1월 택배 운송 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한 쿠팡은 인력을 채용하고 차량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위한 담금질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CJ대한통운에서 택배 운영 담당 등을 역임했던 문호경 상무를 영입했다. 문 상무는 CJ대한통운에서 서울, 대전, 충청 사업 담당을 맡았던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개발자 중심의 쿠팡의 CJ대한통운의 현장 경험을 전수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역할을 맡았다. 문 상무는 현재 쿠팡 로지스틱스 소속이 아니다. 쿠팡 본사에서 택배 관련 업무를 지원 사격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2014년부터 쿠팡에서 로지스틱스 디렉터로 일했던 이선승 대표가 수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쿠팡의 고객 혁신 철학을 쿠팡 로지스틱스로 옮길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인원 차량 확보, 물류 시스템 구축 등 쿠팡 로지스틱스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사업자 면허를 재취득한 만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3자 물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현재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1월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채용 조건은 쿠팡 친구와 동일하다. 연봉 계약제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차량 등을 지원한다. 쿠팡은 우클 배송, 당일 배송 등을 통해 갈고 닦은 노하우로 기존 택배 업계 판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배송 직원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현재 대리점 체제로 운영하는 CJ대한통운, 롯데, 한진이 겪는 수수료 갈등도 피할 수 있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차량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화물차 등 비중을 기존 대비 크게 늘릴 전망이다.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경유 화물차는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이 안 된다. 현대차 상용 부문 관계자는 쿠팡 등 물류업체가 신청을 많이 하면서 현재 전기화물차를 신청하면 대기번호가 4,000번에 육박한다며 쿠팡은 몇 년 전에 전기화물차가 나왔을 때 많이 샀는데 최근에도 포터 전기차를 중심으로 매달 수백 대 이상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현대차 측에 주문을 넣고 있는 차량은 기존 쿠팡과 쿠팡 로지스틱스가 혼재돼 있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4월에 국토교통부의 현장 실사가 있는 만큼 그 전에 차량 100대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쿠팡의 차량 확인은 못했고 4월에 실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택배 운송 사업자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쿠팡 로지스틱스의 사업이 본격화하면 기존 1강, 2중 체제는 깨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자체 물량에 3자 물류까지 더하면 쿠팡이 CJ대한통운을 넘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일 배송, 무료 반품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한 쿠팡의 혁신이 택배 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도 대부분 물류 거점 확대에 쓸 계획이다. 이는 쿠팡 로지스틱의 성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의 작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처리하는 물동량만 연 15억 개 이상이다. 쿠팡은 현재 자체 주문량만 최소 5억 개를 소화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택배 업계 단독 2위 수준이다. 롯데와 한진의 물동량 연 5억 개 미만으로 12에서 13%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구교훈 대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 교수는 쿠팡이 시장의 틀을 깨는 플레이어로 활약한다면 CJ대한통운은 50% 점유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쿠팡이 직영을 통해 택배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면 1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